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급락장 뒤에도 시장이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연 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뒤 그 다음 날인 오늘장도 시장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힘을 내야겠습니다. 포인트 3개로 바로 오늘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사상 최대 반대 매매 우려가 되겠습니다. 주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신용융자 잔액이 여전히 32조 원을 웃돌고 있어서 시장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미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5.2% 수준을 웃돌았죠. 국제 유가도 급등을 했고 9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60% 이상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부담스러운 매크로 환경뿐 아니라 이미 꼬여버릴 대로 한창 꼬인 수급은 그 엉킨 실타래를 쉽사리 풀지 못할 만큼 아주 단단히 꼬여버렸습니다. 이번 급등장에서 나만 돈 못 벌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포모 현상을 초래했고 이 주가가 가장 높을 때 빚을 내 무리하게 투자한 개인분들의 물량과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맞물리면서 B2 물량을 심지어 음해복리라 일컫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빵하는 분들까지 몰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질 때 강제로 팔리는 물량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주가 급락하면 강제로 팔리는 주식 반대 매물 물량 쏟아지겠죠. 그럼 그 주가 더 빠집니다. 또 개인들의 공포 투매가 이어서 이 공포 투매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물량이 강제로 팔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 들어 신용융자 포지션 청산 약 65%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인트 2. 반등장에서 오늘 확정 실적 발표한 삼전은 보합. 그런데 반면 하이닉스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주가 힙이 올 하반기 주가 향방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대거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 확인하셨죠? 지금 SK하이닉스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증권가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한국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380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반면 BNK투자증권 다시 한번 부정적인 목소리에 대한 투자 의견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85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투자 의견은 보유. 그러나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이 수요 둔화가 아니라 출하 시점의 이연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3분기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한국투자증권. 반면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에 주목한 BNK투자증권 이민희 연구원. 잠시 후 이 대조적인 리포트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마감 시간 직전에 야기하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을 장중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일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여론이 너무 뜨거운 가운데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대책안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미 주가는 많이 급락을 했고 반대 매매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상황 속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계속해서 개선안을 내놓는 것뿐일까요?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중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오늘 가장 무서웠던 시간대는 프리마켓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세게 출회되면서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다라는 우리 시장의 불안감이 좀 엄습했고요. 그러나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던 시장은 이내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구간 들어서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고 장중에 5,976포인트까지 회복해내는 힘을 보이기도 하더니 이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좀 상방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자 지수는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다가 현재는 1.28%, 1.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조용한 반면 SK하이닉스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호실적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주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여기에다가 여타 다른 소비재 종목들의 강한 상승 플러스 조선주들의 선전이 전반적인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어제까지 연 이틀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5,597선까지 미끄러진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은 5,547포인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은 더 낙폭이 깊습니다. 2.6%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반부에는 코스피와 함께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상승 하락 무한 반복하다 677선까지 회복한 이후 이내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하방 압력을 세게 받았고 마감 직전에 현재 시각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642포인트까지 떨어진 코스닥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재들의 순환매는 오늘도 빠르게 형성되면서 일부 종목들은 강력한 좀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고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지금 8,049억 원 매수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매수 포지션 구축한 가운데 기관까지 매수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6,966억 원 매수 우위, 외인과 기관 두 주체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의 반대 매매 물량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거래소에서 1조 5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또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네요. 9,537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우위를 외치면서 1,910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급락 뒤에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매력도에 따라서 반등이 좀 강하게 스프링처럼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여전히 반대 매매 물량이 잔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 우리는 지금 어떤 전략을 최선의 전략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지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유한타증권 원상준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현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정리해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중에는 좀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반대 매매 물량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는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4%의 낙폭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SK스퀘어는 또 더 빠지고 있습니다. 7.5% 급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 외국인이 SK스퀘어와 또 SK를 지주사 SK를 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LG 에너지솔루션은 되려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는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주당 35만 원 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7위 자리로 또 내려온 모습입니다. 14% 급락, 벌써 88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되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이 좀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 코스피 큰 종목들이 최근 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 가까이 상승, KB금융 오늘 금융 지주사들 선전하고 있죠. 3.87% 상승, 삼성물산도 2.6%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금융 지주사들처럼 일부 종목들, 헬스케어 종목 또 금융 쪽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 모아서 보겠습니다. 금호건설 상한가, 그리고 티웨이홀딩스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STX 그린로지스 10% 급등하고 있고요. CJ, CGV가 모처럼 13%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STX 그린로지스뿐만 아니라 오늘 LG생활건강 굉장히 강하게 슈팅을 주면서 출발을 했고 여전히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일부 조선주들, 고려산업 같은 사료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주, 해운주, 그리고 조선주, 또 소비재 쪽이 강한 모습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유독 부진한 종목들 모아서 보시면요. 삼성전기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14% 급락, 가온전선도 11%대 두 자릿수 하락세를, 신세계도 11%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도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화점 쪽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10% 급락, 코리아서키트 10% 하락,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같은 소켄 관련 기판 쪽이 일제히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LS일렉트릭까지 8.4% 추가 하락세를 보이며 이제 15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거래소에서의 질문, HD 한국조선해양 향해 보겠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 96%를 이미 채운 HD한국조선해양. 국내 조선 3사는 이번 2분기 실적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2분기 합산 조선 3사의 영업이익만 2조 7천억을 기록한 건데요. 이에 오늘 모처럼 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들. 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조선사의 현대화 협력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 낙폭 대비 차트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조선주들 하단이 좀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등장에서 차기 주도주로서 조선주가 좀 제 역할을 해줄지 그 부분부터 궁금합니다. 예, 일단 반등장 주도주 가능성 이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면요. 저는 지금의 시장 AI 반도체 섹터가 지금처럼 조정이 지속되는 동안 시장의 순환매 대안주로서의 자격은 이미 갖춰 있지만 조선주가 그렇지만 주도주로 이게 등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반기의 수주 모멘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붙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D한국조선만 보면은 일단 실적은 사상 최대가 나왔고 수주는 상반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96%를 채웠고 최근 주가 하락도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그냥 다 싸잡아서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채널 하단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만 놓고 보면은 주도주로서의 자격 자체는 충분한데 오늘 같은 미국 협력 뉴스 나왔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로 명확하게 이어지는지 여부 이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주도주급으로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밀리는 반도체 종목들이 어디 뭐 이게 다 실적이 엉망이 돼가지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극도로 취약해진 투자 심리가 팽배한 시장인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호재성 뉴스에 조선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 조정장에서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의 순환매성 대안주로서의 매력은 그래도 돋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하반기 그 조선주의 탑픽 종목 어떤 거일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회성 이익이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 보면 없는데 그럼에도 이익의 순도 자체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힘센 엔진이라고 이 회사가 다루는 엔진 부분, 엔진 사업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랑 육상 발전용 수요로 구조적으로 지금 다 커지고 있어서 조선 사이클과는 별개로 또 추가로 붙는 성장 옵션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사 디스카운트 요인도 없으니까 반등장에서 탄력이 조금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뉴스의 주인공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그룹 전체의 모멘텀을 다 같이 담는 그릇인지라 뉴스 흐름 타는 장에서는 그래도 같이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추가적인 질문은 이렇게 드려볼게요. 순환매성의 일환으로 조선주의 반등을 기대해 봄직하신다면 지수 반등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전히 주도주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시장 빠진 게 반도체로 빠진 장이라서 이거 시장을 오롯이 돌려 올리려면 다시 6,000포인트를 찍고 7,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고 하려면은 결국엔 반도체에서 그거를 결제를 해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반도체 섹터 자체는 워낙 시총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또 자금이 쏠리게 되면은 여타 다른 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이 덜 들어가는 그런 아마 좀 상대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이렇게 부러뜨려 놨었던 반도체 쪽에서 그걸 결제해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 이야기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은요. 알테오제는 소폭 하락 0.7%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그래도 지수 대비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4%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장비주는 또 빠지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미스가 났죠. 15% 급락. 파마 리서치는 그동안의 급등 뒤로 하고 10% 넘게 빠지고 있고 ABL 바이오 또 추가 하락 3.4% 내림세 이제 6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리노공업도 5%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원익 IPS는 9% 넘게 하락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없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쏠리는 쪽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거래 대금이 좀 붙으면서 1위로 15% 급락세 보이고 있고 파마리서치 2위입니다. 매드업이라는 기업이 3위, 또 제주반도체가 4위로 9% 넘게 하락, 에코프로가 5위입니다. 4.3% 선전. 이 외에는 반도체 장비주다라든지 로봇주들이 좀 거래 대금 상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동안의 급등 뒤로 하고 8.6%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 삼성전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8년까지 계속된다. 오늘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삼성전자는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5개 데이터 센터 기업과 LTA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HBM4 공급 본격화되고 있고 또 지금 2나노 파운드리 그리고 낸드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리고 있는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 그런데 주가 반등폭은 참 아쉽단 말이죠. 오늘 이런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좀 하락 전환한 거는 반대 매매 물량 때문입니까? 수급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 매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단위 종목 레버리지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가지고만 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이즈도 반도체 쪽에 대한 영향을 같이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딱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노이즈만 생겨도 그 반도체 쪽에 대한 분위기가 출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저는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전까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제 폭락이 나왔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그때 이제 하락폭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그 오히려 그 반대 매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그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있고 오늘 역시 그것도 계속해서 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내일 정도 때도 한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한다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아마존이나 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글로벌 그 빅테크 기업들의 미증시에 따른 영향에 따라 또 한 번 더 휘청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점점 이 하락폭을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반등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 측면에 대해서는 이번 컨퍼런스 콜을 저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저는 좀 DX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DX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조금은 막 침체되거나 이런 모습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DX 부분은 일단은 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3분기 시점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은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 그럼 오히려 이게 증시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잡아주고 지지 구간만 형성이 돼준다 한다면 다시 좀 탄력도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격대를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축소되는지 이 내용 보고 반영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감 전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 원상준 차장님께는 금융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도 방어주 성격의 금융주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거든요. 최근 국내 증권주를 보면요. 고점 대비 50% 급락을 맞았는데 지금 접근해보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네. 이 우리나라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만 보면 싼 구간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섹터 하락의 성격, 이거를 우리는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금융주 강세랑 국내 증권주 급락을 같이 나란히 놓고 보면은 국내도 곧 뭔가 방어주처럼 반등을 할 것 같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대형 RB들이 AI 빅테크들의 조정 중에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3일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순수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IB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서프라이즈에다가 수준 이자 이익 개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 계속 또 이어져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받쳐준 지금 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건 방어주라기보다는 실적으로 증명한 강세주 컨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내 증권업종 지수 보시면은 지금 5월달 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5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증권주만 유독 낙폭이 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한국 시장 밀리면서 다 같이 빠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권주인 거는 원래 이쪽은 거래대금이 늘면 수혜를 보는 업종입니다. 증권업종 자체가.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급락하면서 거꾸로 심리 위축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까지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겹쳐지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줄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돈이 좀 이탈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하락기에는 증권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 지금 접근해도 되느냐라는 컨셉에 대해서는 증권주는 대표적인 고베타 업종인지라 지수가 지금처럼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수가 이제 올라가거나 이럴 때 이제 고베타니까 같이 좀 쫓아 올라간다라는 컨셉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3시 21분 47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죠.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 발동 뒤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무너졌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은 아니네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서 코스피가 가파르게 좀 말아 올리는 모습 0.49% 지금 낙폭 많이 만회하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시호가인 만큼 종가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63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깊은 낙폭 2.9% 하락 마감 예상되면서 643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께 이어서 반도체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여쭤봤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대거 나왔는데 아니 목표가라든지 투자 의견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같은 좋은 실적을 보고도? 아마 어제 그 실적 발표한 다음에 코멘트가 좀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었던 게 좀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ADR 상장을 하고 난 뒤로 뭐 거래 한 25거래일 동안은 그걸 쉽게 발표를 할 수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그럼 그거 기대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컨퍼런스 콜 자체에 대해서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제 이제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되겠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 그러니까 청사진 자체가 그렇게 뭐 확대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좀 약간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에 그 ADR 상장하기 전까지는 국내 SK하이닉스만 좀 바라보고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ADR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그 ADR의 주가가 빠지게 되면 SK하이닉스도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ADR만큼 본주가 과연 그 프리미엄을 축소시켜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아직까지 좀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실적이든 모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에 대해서 문제는 없긴 한데 이게 지금은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서 결국 실적에 대한 그 펀더멘털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SK하이닉스를 바라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SK하이닉스는 저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시기 발표가 문제고 그 ADR과 관련된 부분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SK하이닉스는 ADR을 계속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ADR을 이슈까지 좀 겹치다 보니 워낙 또 꼬일 만큼 꼬였고 이제는 좀 삼성전자를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고 대답하신 만큼 일단은 여러분 관망이 좀 최선이겠다라는 의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상준 차장님, 소비재 쪽에서 LG생활건강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바 글로벌이 있었다면은 이제 더 대형주로 소비재 에너지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북미 매출이 굉장히 견조했다고 하는데 LG생활건강의 오늘 급
급등, 일단 상승폭은 살짝 오전 대비 축소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마 지금 이거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래도 많이 터졌고 수급도 좋고 이 지금 대안주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일단 실적이 꽤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뭐 시장 컨센 대비해 가지고 한 30% 이상 좀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돌려 올린다라고 했을 때 LG생활건강이 이제 그 위로 이제 걸리는 한이 30만 원 정도에서 막 걸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LG생활건강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하락 추세에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기점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거의 2024년도부터 계속 그 하락 추세를 이어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단순하게 이제 어닝이 시장 컨센 대비 30% 정도 더 나왔다.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예전에 막 그런 대중국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처럼 대장주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쫓아 들어가시는 매매보다는 이제 못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는 이런 종목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반도체 위주로 해가지고 더 이것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네. 5,000포인트대까지도 위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대안주로서 소비주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 뭐 지금은 뭐 쫓아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들어가시는 거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5,000포인트대로 더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 좀 해지 차원에서 접근할 만한 소비재의 힘을 우리는 좀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반정민 소장님, 오늘 자꾸 어려운 질문만 드리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 가볼게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확인이 됐고 MLCC 장기 공급 계약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하고 10군데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일이에요? 수급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죠? 먼저 그 삼성전기의 이 사업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뭐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컨센서스 대비만큼 나와야 될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연간 실적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연간 실적 말고 다음에 실적까지는 지금은 좀 모멘텀을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다음의 실적이 과연 진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큼 찍힐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높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 삼성전기는 결국은 이제 MLCC를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MLCC보다는 지금의 FC BGA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MLCC 가격 오르고 뭐 AI 데이터 센터 향에 MLCC가 들어가서 앞으로 굉장히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 MLCC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그 실적에 대해서 수치를 크게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FC BGA 쪽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MLCC가 같이 좀 가격 상승을 되게 대폭으로 크게 보이게 된다 한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추가 조정이 나오고 지지 구간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됐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진다고 해서 신규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뒤에 급락이 나오니까 그동안 잘했던 친구들한테는 너 더 잘해봐 라고 외치는 것 같고, 조금 못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래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좀 분발해봐 라면서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 주가 희비로 좀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6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폭증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전선도 뭐 숫자 잘 나올 걸 알고 있었죠. 오늘 주가는 7.2% 급락 중에 있었는데 종가 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셀 쪽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코스닥은 더 빠졌지만 오늘 또 한 번 하락하면서 2.7%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이제는 변동성이란 말로도 표현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증시입니다.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까 했던 바람이 무색했는데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매파적인 의견도 부각이 됐죠.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증시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거래소에서 개인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정말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었던 오늘장입니다. 목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이렇게 거세게 흔들린 증시에서 조선주는 내내 견조했습니다. 조선업종이 상승 탄력 받은 건 실적의 탄탄함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성장할 거란 확신이었죠. 조선 대형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결은요,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부가 선박의 건조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수주를 구성하는 선별 전략도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특히 HD 현대중공업은요, 처음으로 1조 클럽에 등극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미국의 기업과 조선소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한미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주 주가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장 조선업종 전반적인 주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시죠. 대부분 상승불을 켰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 무려 10% 올라줬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 5.9% 상승, 하나오션도 5% 상승, HD 현대중공업은 3.2%의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네요. 두 번째 섹터도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이번 주 반도체 투톱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2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무려 89조 2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최대 실적일 뿐만 아니라요, 영업이익률도 70%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13%의 증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4자릿수라니 정말 놀라운 지표죠. 디램과 낸드 모두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는데요. 또 시장이 주목했던 장기 공급 계약도 언급을 했죠. 메모리 전체 캐파의 60에서 70% 수준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계획 중이라고 명확히 밝힌 겁니다. 놀라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수시로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또 하이닉스는 하방으로 향했고요. 오늘도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수의 증권가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내려잡은 건데요.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건 목표가의 분포가 너무 넓다라는 점입니다. BNK 투자증권은 14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반면에 한국투자증권 470만 원으로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3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걸로 전망한 건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피를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극대화됐던 반도체 투톱의 주가 살펴보시죠. 네, 일중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정말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너무나 컸습니다. 삼성전자도 하락으로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0.7% 하락, 20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의 하락 기록했습니다. 5.63% 하락하면서 132만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터도 보시죠. 화장품입니다. 오늘장 소비재 안에서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강했죠. 대형주들의 호실적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시장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각각 87% 그리고 5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요, 이번 실적 성장이 일회성이 아닐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LG 생활건강은 기존에는 중국에 주력했었죠. 이번에는 처음으로 북미 매출이 중국 매출을 따라잡았다고 하는데요. 또 아모레퍼시픽도 국내외에서 고른 성장 시현했고요.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가 성장세를 보인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장 강세 보인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먼저 일중으로 주가 살펴보시면요.
네, 두 종목 모두 큰 폭의 상승 시현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장중한때 17% 이상의 상승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 11% 넘게 오르면서 29만 2천 원으로 마감.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요. 주가 그래프가 다르죠. 5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9.92% 상승하면서 13만 4천 원으로 마감했네요. 삼성증권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호실적에 주목했고요. 실적이 발표된 후에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봤는데요. 실적 성장세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또한 신규 분야 확장에 나서고 있는지 이 두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화장품주 전반의 주가 섹터로 살펴보시면요. 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이렇게 한국 화장품 제조 ODM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6% 상승을 시현했네요.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 살펴보시죠. 정말 장중 내내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 일중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불을 켜면서 5,976선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현재는 1.23% 하락하면서 5,593선, 5,600선 내주고 말았네요. 코스닥 일정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이후에 낙폭을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한때 642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현재는 2.7% 하락, 64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야속한 우리 증시입니다. 거래소에서 이틀 연속 개인이 매도에 나섰는데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이 1,430원대 라인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현황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한테 들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크게 좀 하방 압력을 받았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46원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긴 했지만 어제 낙폭 대비해서는 미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오늘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대체로 수급에 의한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오전부터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환율은 1,43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통해 조달한 달러 자금의 환전 물량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한 차례 하락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1,450원 근처까지 오르긴 했지만 추가 상승은 하지 못하고 오후 들어서 다시 아래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모처럼 순매수를 했고요.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엔화의 변화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